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자, 1928년 12월로 가보죠. 월스트리트에서 제일 똑똑하다는 골드만삭스가 일반 투자자들한테 새 주식 하나를 팔기 시작한 거예요. 이름은 골드만삭스 트레이딩 코퍼레이션. 그런데 이게 시장에 나오자마자 사람들이 그냥 미친 듯이 달려들었어요. 발행가 위로 단 사흘 만에 주가가 2배로 뛴 겁니다. 역사상 가장 도취됐던 강세장의 한복판이었던 거죠. 근데요, 몇 달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1929년 가을, 우리가 블랙 튜스데이라 부르는 그날이 왔습니다. 그대로 대공황이 시작된 거예요. 처음에 104달러에 팔렸던 그 주식이 몇 년 뒤엔 3달러도 안 되는 휴지 조각이 됩니다. 90% 넘게 증발한 거예요. 100달러가 그냥 종이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시작할게요. 역사상 가장 큰 주식 공모, 그러니까 IPO들은 왜 하필 시장이 가장 비싸고 가장 뜨거울 때 터지는 걸까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무슨 심리적 저주 같은 게 걸린 걸까요? 둘 다 아닙니다. 거기엔 아주 차갑고 기계적인 이유가 숨어 있어요. 오늘은 그 이유를 100년치 데이터로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여러분이 들고 있는 나스닥하고 TQQQ의 무슨 뜻인지까지 연결해 드릴게요.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거 다 팔고 현금으로 도망가라는 공포 마케팅 영상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영리하게 이 판을 다루는 방법을 보여드리는 영상이에요. 먼저 이게 한 번이 아니었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1971년 10월 13일 인텔이 상장합니다. 공모가가 한 주에 23.5달러였어요. 수십 년간 강했던 그리고 역사적으로 비쌌던 시장의 끝물이었던 거죠.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시장은 역대급 고점을 찍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1973년 1월 다우지수가 1051을 찍더니 1974년 말엔 577까지 떨어집니다. 거의 절반이 날아간 거예요. 자, 이번엔 2000년 4월로 가봅시다. 이번엔 AT&T가 무선 사업부를 떼어내서 상장해요. 3억 6천만 주를 한 주에 29.5달러에 팔아서 약 106억 달러를 끌어모았어요. 이게 얼마냐면요, 당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IPO였습니다. 그런데 이 상장이 S&P 500에 거의 정확한 꼭지를 찍어버린 거예요. 곧이어 닷컴 버블이 터졌고 주식은 또 절반이 무너집니다. 1928년에 골드만, 1971년에 인텔, 2000년에 AT&T, 가장 화려한 상장이 가장 화려한 천장하고 딱 겹친 거예요. 마크 트웨인이 했다고 알려진 말이 있죠. 역사는 똑같이 반복하지 않지만 운율은 맞춘다. 지금 시장에서 들리는 운율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스페이스X가 상장합니다. 단일 기업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의 상장이에요. 공모가가 한 주에 135달러, 기업 가치는 무려 1조 7,700억 달러로 매겨졌어요. 역사상 가장 큰 주식 대비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따로 있어요. 이 한 건의 개인 투자자 주문만 700억 달러가 넘게 몰린 겁니다. 700억 달러요. 여기에 오픈AI, 엔트로픽 같은 회사들까지 줄줄이 상장을 준비하고 있어요. 2026년 한 해에 새로 상장하는 회사들이 끌어모을 돈이 합쳐서 2천억 달러를 넘어설 걸로 추산됩니다. 합산 기업 가치만 4조 달러가 넘어요. 인플레이션을 감안해도 역사상 압도적인 최대 규모인 겁니다. 닷컴 버블이 정점이던 2000년의 그 IPO 광풍조차 이 앞에선 귀엽게 보일 지경이에요. 자, 이제 오늘의 핵심입니다. 왜 이게 위험 신호일까요? 여기서부터 그 차가운 기계적 이유가 등장해요. 어떤 회사가 시장에서 수천억 달러를 끌어모은다는 건 그 주식을 사줄 돈이 어딘가에서 나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돈은 두 군데서 와요. 하나는 아직 시장에 안 들어오고 대기 중인 현금, 또 하나는 이미 다른 자산을 팔아서 만든 돈이죠. 그런데 기술주 IPO에서는 보통 후자가 일어나요. 새로운 AI 기업의 주식을 사고 싶은 투자자들이 뭘 팔까요? 바로 자기가 들고 있던 다른 기술주를 파는 겁니다. 결국 신규 개인 투자자들은 몇 개 안 되는 화제의 종목으로 우르르 몰려들고 그 회사 초기 투자자들이랑 내부자들은 바로 그 광풍을 틈타서 지분을 슬쩍 현금화해요. 그 결과 나머지 시장 전체에는 매도 압력이 쫙 깔리는 겁니다. 그럼 지금도 그때처럼 끝날까요? 이 분석의 출처인 리서치 기관 브라보스 리서치는 2000년에 두 가지 힘을 짚습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도 다 살아있다면 이번 IPO 광풍이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전형적인 천장 신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첫 번째 힘은 사이드라인 현금의 부족입니다. 시장 규모 대비 대기 현금, 그러니까 마른 화약의 양이 2000년의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 중 하나였어요. 새로 찍어내는 주식을 사줄 실탄이 시스템에 아예 없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그 비율이 정확히 그때하고 똑같은 수준, 역사적으로 가장 적은 수준에 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자산을 팔지 않고서 2천억 달러어치의 새 주식을 사들이긴 어려워 보여요. 브라보스 리서치가 인용한 JP모건 추산으로는 패시브 펀드들이 새 IPO 종목을 지수에 넣을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만도 가장 큰 기술주 8개를 약 950억 달러어치 팔아야 한다고 합니다. 큰 손들이 새 주식을 사려고 기존 빅테크를 헐어서 현금을 만들고 있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첫 번째 힘은 분명히 살아있는 겁니다. 두 번째 힘은 돈줄을 죄느냐 푸느냐, 즉 금융 환경입니다. 연준이 유동성을 넉넉히 풀어주면 IPO가 빨아들이는 매도 압력을 상쇄할 수 있지만 돈줄을 죄는 와중에 거대한 IPO가 터지면 그건 그냥 거대한 러그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기준으로 연준은 금리를 올리지 않았어요. 대체로 내리는 쪽이었고 오히려 유동성을 풀어온 흐름이었죠. 그래서 이번엔 다르다고 안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요, 그 방향은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연말 금리 인상 베팅이 살아났다 죽었다를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1929년의 정점 그 자체가 아니라 그보다 앞선 자리에 서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1927년 가을, 1972년 초, 1999년 중반 같은 순간 말이죠. 시장은 미쳐 날뛰고 거대한 IPO가 쏟아지고 사이드라인 현금은 메말랐지만 연준은 아직 본격적으로 돈줄을 죄기 전이었던 바로 그 시점. 그런데 흥미로운 게 있어요. 그 세 경우 모두 실제 최종 천장까지는 1년에서 2년의 시간이 더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골드만 트레이딩 코퍼레이션이 나온 1928년 말도 진짜 고점은 1929년 가을이었고 인텔이 상장한 1971년도 진짜 천장은 1973년 초였어요. 그 사이엔 마지막 환희의 구간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번 스페이스X 상장이 정확한 꼭지는 아닐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 꼭지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섰다는 신호로 봐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저희 연구소는 이 운율 앞에서 뭘 할까요? 저희는 금을 늘 들고 있지도 않고 천장을 감으로 맞추려고 하지도 않아요. 대신 선을 긋고 규칙으로 움직입니다. 나스닥을 추종하는 QQQ가 200일 이동평균선을 깨고 내려오면 그때 레버리지 자리에서 빠져나와서 금, 그러니까 GLD로 갈아탑니다. 200일선이 아니라 그보다 1% 위에 미리 방어선을 그어두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매도 주문이 보통 200일선 바로 위에 몰려 있거든요. 기관의 알고리즘, 손절 주문, 패닉 매도가 다 그 근처에서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매물 폭탄이 쏟아지기 직전에 한 걸음 먼저 빠져나오자는 발상이죠. 그리고 다시 들어갈 때는 한 줄이 아니라 두 줄을 봅니다. 주가가 200일선하고 100일선을 동시에 회복할 때에만 비로소 복귀하는 거예요. 한 줄만 보고 성급하게 들어가다 다시 얻어맞는 일을 막기 위해서죠. 감정이 아니라 선이 결정합니다. 오늘 이야기처럼 거대한 IPO가 사이드라인 현금을 빨아들이고 시장에 매도 압력이 깔리는 국면에서 그 압력이 실제 가격으로 나타나 추세를 꺾는다면 저희의 규칙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방어 자산으로 손을 바꿉니다. 과거 10년 구간을 돌려본 백테스트에서는 이 방식이 그냥 들고 버티는 것보다 하락의 깊이를 줄여준 것으로 나와요. 다만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과거 백테스트 결과가 미래의 수익이나 손실 방어를 보장하진 않습니다. 구체적인 전략 파라미터는 앞으로 차근차근 더 공개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큰 줄기는 브라보스 리서치의 분석을 참고했어요. 100년 전 골드만이 팔았던 주식부터 지금 진행 중인 스페이스X 상장까지 같은 구조가 어떻게 운율을 맞추며 반복되는지를 짚은 분석이죠. 헤드라인은 누구나 읽습니다. 스페이스X가 상장한다. 사상 최대 규모다. 개인 주문이 몰린다. 하지만 그 헤드라인 뒤에서 100년치 수급 구조가 어떻게 똑같이 돌아가고 있는지를 읽어내는 건 전혀 다른 일이에요. 그리고 그 구조가 지금 여러분이 들고 있는 나스닥하고 TQQQ의 다음 한 걸음을 좌우합니다. 이런 식으로 뉴스 뒤에 진짜 구조를 같이 들여다보는 게 재밌으셨다면 구독으로 옆자리를 지켜주세요. 다음에도 시장이 숨겨둔 운율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